원금의 60%가 날아갔다는 것, 이 투자자들로서는 눈앞이 깜깜해질 소식입니다.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손실폭을 결정하는 해외 금리가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. 현재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손석우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손 기자. 네. 아직은 확정된 게 없으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금리가 오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? 근데 또 단정할 수 없는 것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상품에 가입한 시점 그리고 그에 따라 만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손실폭이 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다만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투자자들이라면요. 현재 금리가 반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최근 구체적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? 일단은 손실폭이 상대적으로 큰 게 이제 우리은행이 주로 판매를 했던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DLF 상품이죠. 예. 여기 이제 기초 자산으로 쓰이는 게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요. 8월 초에는 마이너스 0.449%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0.711%까지 하락폭을 키웁니다. 그러다가 지난 13일 기준으로 다시 마이너스 0.445%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8월 초 수준으로 회복을 한 거네요. 그렇죠. 전반적인 추세를 본다면 그렇고요. 또 KB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의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미국이나 영국의 CMS 금리,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였다가 이달 들어서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최근까지 따져보면 월초 대비해서 0.2에서 0.3%포인트가량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하나은행 DLF 상품의 경우 현재 남은 잔액이 3,100여 원 정도가 되는데요. 이 중에서 약 40%가 정상 상환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손실폭이 줄어든 건 좀 다행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. 애초에 이 상품 판매에서 문제가 됐던 불안전 판매 부분, 여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죠. 최근 금융당국이 이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. 손실폭이 다소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를 해서 손실이 확정된다면 투자자들의 반발 또 이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DLF 상품과 관련해서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150여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금감원은 이 민원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또 분류를 해서 일종의 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 또 이와는 별도로 당국의 경우 이번 DLF 사태로 드러난 은행들의 이 고위험 상품 판매에 관한 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